병행 투쟁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3자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애초에 밝힌 대로 의제 제한 없이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귀에 가시소리였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가감없이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김한길 대표님께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한 사법정의 말살 음모이자 검찰 살해 공작이었다는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실체적인 진실들을 상당히 또 밝혀내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극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1심에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기확인된 증거마저 배제한 정치적인 판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명숙 의원에 대한 단 하나뿐인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반드시 대법원에서는 증명되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정보 정치와 공안 통치의 부활을 지금 목전에 둔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시절, 어느 시대보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이 막중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비장한 그런 그 시대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오늘 의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한 내용을 그 자리에 배석을 했던 노웅래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당대표께서 보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회동을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 황운하 대표의 3자 회동 국회에서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30분간 3시부터 시작해서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30분간 외교 순방한 것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요. 30분간을 마치고서 곧바로 자리를 작은 방으로 옮겨서 1시간 20분 정도 동안 3자가 만나서 정부 변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7가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 7가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역시 그 1시간 20분 동안 보면서 역시 불통,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정원 개혁 거의 무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각오를 되새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대답을 계속 개미책받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혁, 정치개혁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찰, 그리고 감찰, 초유의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봐도 개미 쳇바퀴식의 대답만 나올 뿐 아무런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고 걱정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한길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되는지 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법 개정안 등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명박 경제 기조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 지각과 비밀 금고부터 여는 경제 기조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질문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남북 정상대화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사퇴권과 관련해서 무리들을 두면서 사퇴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이 재판에 있어서 이 관련된 검찰적 담당 검사들이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은 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면서 얘기한 거는 9월 중에 복지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기초연금에 대한 그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안 된다.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는지 않는 게 그게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 경쟁력을 위한 추세이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저는 소신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시할 내가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은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하려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NLL 회의록을, 정상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거 아니냐, 홍보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 공개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상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책임을 묻겠다 하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는 공직자의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은 기소하면 책임 물을 때 대법원이 판결한 걸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되게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과 있는 것은 오점이 빨리 매듭 짓고 미래를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셨고요. 며칠 전 우리 아버님의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럴 때 사법부는 사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이거에서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이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공소가 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은 파견을 출입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께서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가정보원 개혁법, 2006년도에 만들었던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 왜 집권지사를 안 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결론 내는 게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거를 보완해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이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다. 사정의 문제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 신뢰에 이르면 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일 터져 나왔는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오해 있으면 진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직사회 청렴 신뢰에 이르면 안 된다. 청와대가 그리고 법무부가 배후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께서 신문의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사찰하고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는 그리고 뒷조사를 하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당연히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하면서 감찰도 해야 되는 거다. 뭐 임채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께서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당사자가 했는데 이렇게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안 받은 거 아니냐.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 처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예, 다 정리했습니다. 정상회의로 공개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공개한 거다. 불법으로 공개한 거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 경제민주화 입장과 관련해서 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입장이 있다는 것만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입장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민주화 입법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조절을 내세우고 그랬냐.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니냐.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한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소피아? 김한길 대표께서 정문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라고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는 정문원 의원이 이미 그 이전에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정문원 의원 얘기한 거와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연설장에서 얘기한 거는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못하게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은 마지막 말로 했습니다. 예, 이상역을 마쳤습니다. 예.